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2020년 항공 실적이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제선 여객수는 2019년 대비 8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리랑칸 항공이 인천과 콜롬보 운항을 시작합니다. 1월 12일부터 매주 1회 정기성 전세기로 운항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2021년 관광업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담 여행사 지정 운영 등 관광 마케팅 등 5개 분야입니다. 서울여행 챌린지가 마케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홍보 영상과 서울여행 챌린지를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와 팔라완이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 선정됐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1월 12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1월 12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항공 통계가 12월 달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12월 달치가 나오게 됨으로써 그 뭐라 그러죠?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전체적인 집계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소식 가져와 봤는데 처음에 한참 봄, 여름 지날 때 국제선 같은 경우는 90% 이상, 95%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해서 2020년을 다 집계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90%는 아니에요. 90%는 아니었다는 게 위안 삼을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시험을 봤을 때 그냥 기분상으로 시험 망친 것 같아 이거랑 막상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래도 이 정도 망치진 않았다라는 그런 기분의 차이지 사실 업계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 유례 없이 어려웠던 한 해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보면 2020년 12월부터 한번 볼게요. 2019년 12월 대비 운항편은 한 60% 감소했고 여객명은 한 81% 정도 감소했어요. 2019년 대비 12월은 국내선 운항편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최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국내 항공 많이 국내 여행 다니라고 항공편 많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12월에는 연말에 거리두기 강화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선 운항편은요, 한 489편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국제선 운항편 요 숫자는 6월 이후에 운항편으로 보면은 가장 많았대요. 그러니까, 국제선은 운항편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선 여객수 역시 국내선 여객수 역시 6월 이후 가장 적었고 국제선 여객수는 22만 한 9,200여 명으로 지난 8월 이후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운항 편수와 여객수가 거의 비례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거가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12월 국적사 운영 실적 보면요. 대한항공이 운항 편수가 한 6,023편으로 가장 많았고 여객수는 제주항공이 34만 4,5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국적 항공사 보면 대한항공이 운항은 가장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객수는 제주항공이 가장 많았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큰 비행기들이 많고 제주항공은 비행기 좌석수만 따졌을 때는 대한항공보다는 작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실속은 더 제주항공이 좀 실속 있는 수익 장사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상황에 실속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죠? 자, 노선별로 보면 미국이 여객수 한 4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중국이 4만 한 1,600여 명으로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나타났고 이제 여기까지가 12월 실적이 되겠습니다. 12월 실적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020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를 같이 한번 물론 아까도 계속 표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자 2020년 12월까지 항공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된 2019년 대비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019년 국제선 운항편은 2019년 정상적인 상황일 때죠. 국제선 운항편, 그러니까 국내선은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국제선에 관심이 많으니까. 국제선 운항편은 52만 8,243편이었고 2020년은 16만 7천여 편으로 2019년 대비 국제선 운항 편수는 68.3% 줄었어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편수를 이렇게 줄이긴 줄였지만 생각했던 거과는 조금 달리 그래도 거의 전멸하다시피 줄이지는 않았다. 일단 운항 편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객수를 한번 볼게요. 여객수 2019년 국제선 여객수는 9천만 명, 9,038만 5,640명. 그러니까 9천만 명으로 대충 보면 돼요. 2019년 국제선 여객수.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국제선 여객수는 2019년 9천만 명 대비 2020년은 1,423만 명. 그래서 무려 84.2% 감소했습니다. 저는 90%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84% 선에서 여객수는 감소가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국제선은 그렇게 84.2% 정도 줄었고, 국내선은요. 국내선 표를 한번 보시면 국내선은 한 23% 줄었네요.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국내선은 많이 국제선만큼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항공사들, 국적 항공사들은 어떤 실적을 좀 남겼나 볼게요. 2020년 항공사 실적의 경우 대한항공이 운항 편수가 가장 많긴 했습니다. 7만 9천여 명. 7만 9천여 명으로 대한항공이 운항 편수가 가장 많았고, 여객수는 769만여 명으로 국적사 중에서는 합쳐보니까 가장 많았습니다. 역시 그 대형 항공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총점을 내보면 가장 많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시아나 제주항공 이렇게 순인데, 대한항공이 공급석은 다시 한번 대한항공 공급석부터 볼게요. 2020년 10백, 1000만, 10만, 100만, 1200만 석 정도 됐고, 운항편은 7만 9천 편 정도 됐고, 여객수는 760만 명 정도 됐고,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이 공급석은 1000만 정도 됐고, 운항편은 5만 5천여 편, 여객수는 670만 명. 그 다음에 이어서 제주항공이 여객수만 보면은 548만여 명 정도. 숫자라서 헷갈리네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순위로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이렇게 나왔고, 2020년 외항사는 운항편 6만 4,200여 편, 여객수는 471만여 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20년 국가별로 살펴보면 저는 미국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였어요.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보면 중국이 운항편 3만 2,449편, 여객수는 225만 7,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객수로만 보면 일본이 222만 9,800여 명으로 나타나서 운항편수에서 크게 앞선 미국 132만 4,000여 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중국은 운항편과 여객수가 가장 많긴 하네요. 많긴 한데 여객 명수만 보면 일본이 중국 다음으로 10만 100만 222만 9,814명이에요. 근데 운항편은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운항편이 2만 9천 편이었고 일본이 2만 1,000여 편이었는데 미국은
132만 4천여 명 정도예요. 여객 수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가까우니까 운항 편수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실었다. 뭐 이렇게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랑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항공 통계와 이제 인아웃바운드 통계를 전해드리는데 2020년이 물론 성적을 안 좋은 거는 굉장히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줄 알았지만 막상 또 성적표를 집계를 해 보니 84%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감소폭이 국제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고 약간 어떤 그 방법들이 생겨서 각 항공사별로 그게 국적사가 됐든 외항사가 됐든 항공사별로 조금씩 미세하지만 편수도 좀 늘리고 편수를 늘림에 따라서 여객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미래를 예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좀 더 증가가 조금씩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랑칸 항공이 1월 12일부터 인천 콜롬보 노선의 주 1회 정기성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국내 체류 중인 스리랑카인과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운항될 예정입니다. 일단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아마 쓰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요. 이번 전세기는 스리랑카 정부의 입국 인원 제한 정책에 따라서 사전에 입국 허가를 받은 탑승객에 한해서 스리랑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콜롬보에서 출발해서 인천에 오는 거는 제3 국적 승객은 제한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인 아니면 스리랑카인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콜롬보에서 출발해서 인천 들어오는 구간은 1월 12일부터 현지 시간 1월 12일이겠죠. 매주 화요일 오후 현지 9시 15분에 출발해서 다음 날 인천에 아침 8시 45분경에 도착하고 반대로 인천에서 출발하는 편은 이제 1월 14일부터가 되겠죠.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겠어요. 목요일 날부터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냐면 오전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 출발해서 현지에 오전 5시 50분경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리랑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국적 승객인 경우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 승객인 경우 주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입국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지 탑승이 가능하신데 이 스리랑카 항공 현재 그 GSA가 저기죠 PAA이기 때문에 여기 통해서 관련 문의를 하시면 되고 여기 관계자가 여객뿐 아니라 스리랑카와의 인도 등 화물 운송도 좀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정기편 편성에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고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관련한 예약 문의는 이제 스리랑카 항공 예약 부서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울산이 관광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관광 마케팅 업무, 민간 위탁 사무, 수탁 관련한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위탁 사업이냐면 5가지 정도가 돼요. 뭐냐면 울산의 전담 여행사 지정하고 운영하는 부분, 지금 표 같이 나가고 있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울산 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관련한 또 SNS나 이런 거 통한 홍보 부분 해서 총 5개 부분입니다. 총 비용 예산이 한 9억 3천만 원 정도 저희 돼 있고 그러니까 5개를 한꺼번에 아니라 5개 다 개별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울산시 그 홈페이지 보시면 고시공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 서류 작성해서 내시면 되고
서류 접수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지원 자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원 자격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관련 업계에서 한 2년 이상 했어야 되고 관련한 사업 실적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서 접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그 각 부분별 예산도 저희 아까 표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표를? 예, 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표 보시면 이렇게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각 부분별 예산도 집행 예산이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 또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참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응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1월 12일 화요일자 순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